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의 주제 메타인지 공부법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영상으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마침 기회가 돼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뤄야지 했는데 오늘 그 댓글을 보면서 야 이거 오늘 꼭 다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리가 왜 60점을 넘지 못하는가 그 영상에서 댓글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메타인지 공부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뭐냐? 메타인지 공부법 이게 뭘까요? 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부법입니다. 아니 그럼 메타인지라는 것은 뭐길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냐? 자,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확실히 아는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 둘을 구분할 줄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안다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막상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느낌은 있고 누군가한테 직접 설명이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설명이 불가능한 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걸까요? 이건 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경우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냥 안다라는 느낌만 있는 것은 그리고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반면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안다는 똑같아요. 그리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비로소 나의 지식이 된다. 즉 진짜로 안다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RLC 교류 회로를 오늘 공부를 했어요. RLC 교류 회로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RLC 교류 회로를 물어봤을 때 이것을 과연 물 흐르듯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고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른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RSE 교류 회로를 공부하고 이해를 했다라는 느낌 받았어요. 분명히 나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시험 날짜가 왔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를 보니까 RLC 교류 회로가 RLC 자, 시험 문제가 RLC 교류 회로 특징을 뭐 써봐라, 설명해봐라, 뭐 골라봐라, 뭐 객관식, 주관식 나올 수 있겠죠. 뭐 필기 실기면은 자, 어쨌든 이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분명히 나는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메타인지에 속게 된다면 메타인지에 속는다라는 것은 이 첫 번째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게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시험에 이걸 만났는데 이거를 못 풀게 돼요.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RLS 교류회로 보자마자 아싸라비아 하고 나 이거 받지 하고 풀려고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에 속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설명을 하려니 정작 문제를 풀려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게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띵크를 해야 돼요. 띵크.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개념을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요. 효율. 자,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면요.
내가 모르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개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그리고 그 두 개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확히 아는 것들은 뭐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충분히 풀 수가 있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것들, 내가 아는데 설명이 불가능한 이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휘발성이 강해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느낌만 있고 정작 누군가한테 설명하려다 보면 설명 못하는 그 지식은요,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자, 여러분, 공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바로 여러분은 내가 학습한 지식을 나 스스로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자, 나 스스로에게 가르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나한테 가르쳐 봐라. 그러니까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날 배웠다면 학습이 끝난 후에 스스로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자, 제가 저한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오늘 오매 법칙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볼게요. 자, 빠지가 오늘 오매 법칙 인터넷 강의에서 배웠잖아. 그치? 배웠잖아. 그치? 그러면 전압 전류 저항과 관련된 공식이었어. 그 공식으로 아까 인강 선생님이 어떻게 썼더라? I는 R분의 V로 썼던 것 같아. 이렇게 썼던 것 같아. 자, 여기서 관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더라? 조금 생각하다가, 자, 빠지가 봐봐. 이게 저항이 줄어들면 전류는 늘어나. 그치?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는 증가해. 맞지? 언제? 전압이 일정할 때. 자, 그 다음에, 보통 저항은 고정값이니까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는 증가하네. 그치, 이거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I는 R과 반비례하고 I는 전압과 비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맞지? 그리고 책을 펴보는 거예요. 이거 맞았구나. 이렇게 했었지. 자, 지금 이렇게 한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게 스스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혼자 하면 조금 이 현타는 와요. 근데 재밌어요. 은근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소리내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스스로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네, 속삭이는 겁니다. 네,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속삭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속삭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현타가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속삭이는 건데 누가 뭐 듣습니까? 뭐 어때요? 그냥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가장 베스트는 전기 지식이 없는 지인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환경적이나 시간적이나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스스로에게 먼저 가르치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솔루션이에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냥 작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메타인지에 속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 이거는요, 당연히 백지복습이에요. 백지복습. 야, 나는 1번 하기 좀 그래. 난 나한테 속삭이기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우리 두 번째 방법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 끝났어요. 오매 법칙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매 법칙 써주세요. 뭐 여러 개 배웠을 거예요. 오매 법칙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대주제를 써놓고 뭐 한 오늘 두 개만 했다고 해봅시다. 자, 대주제 써놓고요. 어떻게 할 거냐? 오매 법칙은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써보는 거예요. 대신에 책이랑 교재 뭐 이런 거, 교재랑 뭐 관련 자료들 다 집어넣고 이렇게 A4 용지 하나만, 이거 A4 용지입니다. A4 용지처럼 생겼나요? 아니라고요? 네, A4 용지예요. 자, A4 용지 딱 하나 꺼내놓고 멋있게 딱 A4 용지 하나, 볼펜 하나 혹은 샤프 하나 꺼내놓고 여기 개념을 적어놓는 거죠. 오매 법칙 I는 뭐 R분의 V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I랑
r분의 1이랑 반비례를 했고 뭐 v랑 뭐 i도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써놓고 여기도 밑에 개념은 이거였지 이것도 이거였지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요 이렇게 잘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처음 이걸 해보면 막상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메타인지에 속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속은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으려니까 못 적으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로 만들려면 우리가 못 적은 것을 체크해놨다가 다시 교재를 펴놓고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내가 이 부분을 못 채웠구나 내가 이 부분 더 써야 되는데 못 썼구나 내가 이 부분 더 써야 되는데 못 썼구나 이 개념에 대해서 이걸 못 썼고 이 개념에 대해서 이걸 못 썼으니까 이것만 내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한 것과 안 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문제를 한 몇백 문제 하루 종일 푸는 것보다 문제를 50문제만 풀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모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역시 오늘 배운 내용을 설명하거나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존재할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그럼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막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지식 다시 내가 막히는 부분 이것은 내가 모르는 지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스스로한테 가르칠 때 막히는 거 혼자 적을 때 막혔던 거 이건 내가 몰랐던 거구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것을 모르는지 정확히 캐치를 하고 메모를 따로 해둔 다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당장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제가 말씀드린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활용해서 나의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검증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추가적으로 학습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확인하라는 거냐 자꾸 이러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알고 있지만 설명을 못한다는 거 알지만 설명이 가능한 거 이거 첫 번째 경우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봐요. 내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가르쳐보고요. 백지복습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못 적으면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못 적으면 난 1번에 해당됐었던 거고 내가 이해를 했고 설명도 잘하고 백지도 잘해. 그러면 나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몰랐던 거 아는 거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꼭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이거는 거기서 다뤘던 거예요. 그 60점을 못 넘는 이유 거기서 다뤘던 건데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요. 그거예요. 오답 노트. 여러분 이거 오답 노트는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오답 노트는. 오답 노트야말로 내가 모르는 지식이 정말 이 한 군데 모여있는 이 꿀단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핵심 요약집인데요. 이것만 내가 마스터한다면 결론 뭐예요? 난 다 한다는 거잖아요. 오답 노트 내가 틀렸던 것만 정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본다면 내가 모르는 지식이 하나하나 줄어들 것이고 마침내 대부분의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답 노트를 작성해 놓고 오답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포인트 봤던 것을 또 보는 힘이 중요해요. 우리는 한 번 공부했던 거 한 번 복습했던 거 또 복습하기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보는 힘이 여러분을 좋은 결실로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꾸준하게 봐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문제 다 적지 마시고요. 다 적어도 되는데 우리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나 지문을 적기에는 효율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키워드만 뽑아서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오답 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다뤄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60점을 넘지 못하는 이유 이 영상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다뤄놨으니까요. 그거 조금 참고하실 분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준비하시는
모든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나서 그것을 채워나갈 때 공부의 효율은 높아지더라. 이게 뭐다? 메타인지 공부법이다. 여러분 약속하는 거예요. 메타인지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메타인지에 속지 말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해보면 뭡니까? 메타인지에 속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이렇게 조잡하게 판서를 하고 좀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판서보다는 제가 말로써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